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학생이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에이트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책 리뷰를 하는 이유는 독서로 여러분의 생기부와 자소서를 완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작가들의 생각과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이트라는 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학생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에이트의 책을 쓴 이 이지성 작가님은 이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요. 그리고 이 차유람 당구 선수라고 되게 예쁜 선수분이 계신데 이분이랑 이제 결혼을 한 이 지성과 사랑을 모두 가지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보면요. 얼굴도 되게 잘생기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럽네요. 자, 이 책 리뷰를 통해 여러분이 실제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이 작가님의 많은 생각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에이트 책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주요 내용인데요. 자, 이 책의 주요 내용, 에이트, 가로하고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자, 인공지능에게 나는 어떻게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러한 순서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자, 인간이 기계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 즉 인공지능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알파고가 이세돌 바둑기사를 이긴 거. 그리고 우리 집에만 해도 우리 집에 인공지능이 달린 가전제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첫 번째 챕터에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작가께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2013년 6월 일본은 150년 만에 교육혁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국제 바칼로레아 요걸 도입을 하는 건데요. 자, 자세한 이 제도는 네이버를 쳐보시면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공지능 시대에 공감, 창의력, 철학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한데 문제를 풀고 맞춰서 높은 점수로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갖는 우리의 교육과 달리 이제 일본은 교육을 통해서 공감, 창의력, 철학적 사고 능력을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처럼 문제 풀고 맞춰서 점수 맞게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랑 사뭇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첫 번째 챕터에서 이제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는 이제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고 합니다. 내 자리가 없다고? 10년 뒤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10년 뒤면 약 20대 후반일 텐데 혹은 30대일 텐데 그때면 한창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벌 한창 시기잖아. 한창일 시기.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인공지능에 의해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바 자리도 엄청 많이 줄었고요. 실제로 속초의 어디 유명한 횟집은 로봇이 홀서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뒤에는 더욱 심화될 거라는 거죠. 제가 핸드폰을 처음 받은 시기가 2004년인가 그래요. 2004년. 물론 그 전 핸드폰은 있었지만 저희 집은 가난해서 저가 핸드폰을 처음 가지게 된 게 2004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중학교 때.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2020년 제가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스마트폰 얘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진짜 나왔어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을 그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자, 하물며 시간이 갈수록 기술의 발전은 빨라지는데 앞으로 10년 뒤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의 말 그대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굉장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직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일자리는 무엇이 있을까? 자, 과연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일자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자, 대체되지 않을 일자리는 바로 인공지능이 못하는 공감, 창조, 내면의 따뜻함, 이런 걸 전달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배우, 뮤지컬, 가수 등등 여러 직업이 있겠죠. 자, 여러분은 로봇이라는 드라마가 재밌을 것 같아요? 인간이 TV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을 하면서 그 속에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 드라마가 정말 재밌는 거잖아요. 로봇이 하는 드라마 절대 성공할 리가 없겠죠. 자, 이렇게 10년 뒤에 우리의 일자리는 많이 없어질 텐데, 자, 그랬을 때 대체되지 않는 일자리는 무엇인지, 자, 이러한 부분을 두 번째 챕터에서 이제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8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이트하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디지털을 차단하라. 자,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옛날보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한 검색 등을 통해서 궁금한 거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생각하는 힘, 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작가는 주장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내비게이션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운전을 하죠. 자,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바로 가치와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에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디지털을 차단하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노잉을 버려라. 비잉하고 두잉해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기 제가 영어로 돼 있는데 노잉, 노, 아는 거죠. 이 아는 것을 버려라. 그 대신 비잉하고 두잉하라. 자, 작가는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35년이면 양자 컴퓨터가 보편화된다고 합니다. 상용화된다. 이제 쓰이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 양자 컴퓨터는 뭐냐? 지금의 슈퍼컴퓨터의 몇 억 배는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몇 억 배 성능 좋은 게 슈퍼컴퓨터인데, 그 슈퍼컴퓨터의 몇 억 배 좋은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 상상이 안 가죠? 자, 이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대중화되고 지식 위주, 암기 위주의 공부나 행동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뇌가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암기해도 네이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따라갑니다. 하물며 이 시기 때는 더욱 지식 위주, 암기 위주,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아까 비잉하고 두잉하라라고 했는데 그럼 비잉과 두잉이 뭐냐? 자, 비잉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자기 인식을 통해 조직 구성원과 고객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신념 등을 만드는 겁니다. 핵심은 가치와 신념.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와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신념을 기반으로 기존 기술의 혁신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는 것, 이것을 두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지식 위주가 아니라 자기의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혁신과 창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술 혁신,
창조를 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자, 그 다음으로는, 즉 천재의 지적 능력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하지만 창조적인 능력은 흉내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작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 하라입니다. 자, 디자인 싱킹은 인간 경험에 기반한 창의적 사고, 현 상황을 더욱 낮게 변화시키기 위해 하는 인간의 모든 사고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자인 싱킹의 과정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감하고,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내고, 제품 만들어 보고, 시험하고 검증하기. 자, 이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의 과정인데,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의 교수님들 및 학자들은 이 자기의 분야, 전공을 연구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지적 호기심을 가진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시험을 해보고 검증하는 이런 과정은 이미 우리 학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대학에 있는 교수 및 학자들은 우리 과에 들어올 학생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학문을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기부랑 자기소개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를 딱 꼽아라. 바로 지적 호기심입니다. 자, 이 학생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적 호기심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이러한 과정 등을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 그러한 학자를 만드는 게 바로 대학의 근본적인 목적이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디자인 싱킹이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드네? 그럼 이 의문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될까?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디자인 싱킹이 실패하는 이유를 작가는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 특유의 가족 문화. 자, 이거는 작가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나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었고, 그러한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 자기 자식만 챙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은 항상 안정된 길을 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이 부모의 바람을 버릴 수도 없고, 이 지적인 호기심, 의문이 들 수도 없고, 의문이 들어도 그걸 해결하는 그 시간에 꼭 대한민국 학생이 해야 되는 공부를 하기 마련입니다. 가족들도 그걸 원하고, 대부분. 물론 이거는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게 많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5가지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족 문화, 그 다음에 내면의 창의성이 존재하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창조적인 인재가 되겠다는 마음도 없고, 공감, 대화에 기반한 협력 문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자, 한국 교육 시스템은 어떤가? 자, 공부 중심의 획일화된 가정교육을 받습니다. 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학교에 들어가면 뭘 하냐? 획일화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즉, 공부 중심의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학교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 교육 시스템에 따라서 문제를 잘 풀어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대학교에 잘 가고, 대학교에 잘 가야 좋은 학점을 통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 때문에 가족들, 부모님들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 자식 안정된 길만 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 당연히 창의성은 없어지고 기존에 있는 것만 외우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창조적인 인재가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외우기도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환경이 만들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의 문화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싱킹이 실패를 하고 있다고 작가는 이렇게 5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저같이 작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중에서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생각, 어떠한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의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독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독서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 이런 문제가 있네? 이렇게 세상이 바뀌네? 나는 몰랐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갖기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독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독서를 강조하는 것이겠죠. 자, 어쨌든 작가는 이렇게 디자인 싱킹이 우리나라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인데, 자,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윤리,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마주칠 윤리, 도덕적 문제를 우리가 미리 헤아려 짐작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기업과 인재가 바로 이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산업의 리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자율자동차라고 들어봤죠? 자, 이 자율자동차는 이미 연구가 거의 다 됐고 시범 운영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율자동차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에는 과연 어떠한 윤리, 도덕적 판단이 있을까요? 자, 자율주행차가 여러 가지 경우에 맞닥뜨릴 경우가 있겠죠. 자, 그 예시를 들어 놓은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직진을 하면 10명을 치는데 급히 방향을 틀면 1명을 칩니다. 두 번째 경우, 직진을 하면 1명을 치고 방향을 갑자기 틀면 운전자, 즉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직진을 하면 여러 명을 치는데 방향을 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율주행차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가장 옳은 선택일까요? 모르죠. 자, 이게 바로 윤리, 도덕적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자,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로 사용될 수는 없겠죠. 자, 미래에는 면허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도덕적인 딜레마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딜레마는 누가 해결하냐? 로봇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러한 판단의 주체고, 인간이 윤리적, 도덕적 판단 딜레마를 해결을 하고 그 해결한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설계를 해서 인공지능이 움직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가치와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지시를 한다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윤리, 도덕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자, 5번째로는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입니다. 자, 여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봉사활동이 중요하다. 그럼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죠. 인공지능 시대에는 공감과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공감과 창의성은 어디에서 오냐? 봉사활동에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등학생들 봉사활동 많이 하죠. 근데 왜 합니까? 목적이 있어요. 대학을 갈 때 좀 더 유리하기 위해서 등등등.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면 내가 뿌듯해.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어. 이거 되게 좋은 이유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내 봉사활동이 필요한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과연 생각을 해봤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등 이런 것을 공감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을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 봉사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봉사활동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과 창의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얘기한 이 에이트라는 책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만 짧게 요약한 거기 때문에 책을 구입해서 꼭 읽어볼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즉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과연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녹여서 나의 신념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건데, 저는 많지만 세 가지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세 가지, 바로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공감과 창조, 내면의 따뜻함,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장래희망을 갖게 된 동기, 아니면 뭐 학과를 지원한 동기, 그리고 그 이후에 진로 계획 등 이런 것을 연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꿈이 교사다. 자,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책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은 공감, 창조, 내면의 따뜻함이다. 이걸 전달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어. 자, 그런데 교사는 학생들과 공감을 하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창의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교사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학생들의 차가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직업이 바로 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공감과 창조, 내면의 따뜻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고, 그 결과 나의 여러 가지 적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교사라는 직업이 맞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사라는 직업을 희망한다.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면 역사교육과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역사교육과에 들어가서 나는 이러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녹아든다면 확실한 지원 동기가 되겠죠. 그냥 그 시기가 돼서, 자기소개서를 쓸 시기가 돼서 즉석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 정말 이 학생은 오래도록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 결과 이러한 진로 계획을 짜고 그 진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학교 시절에 했구나, 학창 시절에 했구나, 이런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노잉을 버려라, 비잉하고 두잉하라. 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과 생활은 미래에 크게 유용성을 갖지 못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지식과 암기 위주의 교육과 생활을 대체를 하는가? 자, 이 부분은, 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단체나 개인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및 미래 세대에 정말 필요한 가치는 무엇이고 정말 필요한 신념은 무엇인지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인문학과, 역사학과, 문학과, 철학과, 사회학과, 경영학과 이런 데 지원해서 그 학문을 연구하고 전공을 하고 싶다. 자, 이렇게 자신의 지원 동기를 밝히기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노잉을 벌여라, 비잉하고 두잉하라,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밝혔다면 그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예를 들면 실제로 가치와 신념이 반영된 인공지능의 사례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통해서 나는 뭘 배우고 뭘 느끼고 어떤 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녹아 들어가 있다면 완전 퍼펙트 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윤리, 도덕적 판단이다.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윤리, 도덕적 판단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윤리, 도덕적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었다. 지적 호기심이 들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이 윤리교육과에 지원했다. 혹은 다른 과에 지원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활동을 했고 그 결과 뭐가 나왔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후속 활동을 했고 그 결과 나는 어떠한 성장이 있었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특히 자기소개서에 녹아 들어가야 이제 교수들이 이 학생은 정말 우리과에 필요한 학생이구나, 비록 성적은 조금 낮아도 생각이 있구나, 생각이 없는 성적 높은 학생보다는 성적은 조금 낮지만 정말 생각이 뚜렷하고 깊은 학생을 나는 뽑겠다. 그게 지금의 대학 입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은 이 책을 구입해서 더 자세히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얻는 것이 많겠죠.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 중요한 건 대입이니까 생기부랑 자기소개서에 뭐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이트 책 리뷰 마치고요. 꼭 읽어보시고 많은 것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감사합니다.